삼천리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9%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자 조선비즈 정혜용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40만원 넘겠네. 빚내서 삼천리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B2 비율 최고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가 과열 경고도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가. 또 내용 중에는 이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도매 요금에 연동해서 결정되며 도매 요금은 천연가스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삼천리 영업이익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뭔 내용인지 좀 또 알아보는 것으로 또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도시가스가 전량 독점 수입을 해서 각 도시가스 공급업체한테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 아니죠. 그게 LPG라고 부르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천리만 왜 이렇게 올까 그러면은 가스업체들을 한번 대형 가스업체들을 봤는데 SK가스가 있어요. 주가들의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이라고 있죠. 이완도 이렇게 굴곡이 있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점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가격도 그게 크게 이제 등락이 높은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있는데, 이렇다면 삼천리가 유독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6천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8.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6.9%가 증가했지만 이 퍼센테이지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재고가 거의 없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재고는 아마 이 저장 탱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는 그것을 이제 쿠션 탱크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받아가지고 또 공급을 하는 거니까, 쿠션 탱크, 그러니까 좀 소형 탱크라고 해요. 쿠션을 먹는다,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완충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하는 용어로는 이제 버퍼 탱크 같은 거가 이제 작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좀 더 올라가지고 매출 총익 증가는 크게 높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영업이익은 774억 원으로서 59.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이렇게 결산이 됐고요. 당분간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이 표지로서 계속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산식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유사하게 54.4%로 크게 증가했고요. 또 스루풋 재고로 환산한다 그러지만 거의 유사해가지고 17.2% 증가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오히려 3.4%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5% 증가해가지고 생산성은 1.34로서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77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제조업이 아니고 사실 받아가지고 마진만 남기고 파는 그런 형태니까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재고가 그 상품과 제품이 있어요. 이 회사는 자기 제품이 조금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6,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기까지.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회전율의 수치는 이 실물 세계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있다니까 이렇게 회전율이 크게 높습니다. 629회전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쿠션 탱크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금액으로 또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으로는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르픈율은 내려갔죠. 어쨌든 역방향인데 그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성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금 속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9개월 동안 뭐 0.5회전 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한국가스공사한테 이렇게 돈을 늦게 줘도 되느냐. 물론 이제 뭐 다른 제품 원재료 구매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약간 내려갔고요. 빚을 조금 가깝던 얘기죠. 현금 목표율 내려갔습니다만 그렇게 작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이 물건은 상품 매입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전량 구입을 하는데 민소인 경우 환율과 유가를 고려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3% 초과시 2개월마다 재산정하고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의 경우 매월 산정하여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가스공사 가격을 참고해라 이런 뜻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이나 그 구매 가격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은 좀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가 표현한 것은 이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또 일부 있는데 핵심은 이제 상품의 판매로 상품 매출원가로 표현을 했어요. 판매라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54.4%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5%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올랐다고 이렇게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제품이 일부 있는 모양인데 약간 좀 금액상으로는 올랐습니다만 비율적으로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제조 비용이 또 약간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어떤 제품의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을 것이다. 또 상품 매입 가격도 상승은 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그 차이액을 가감해 줘도 결국 갭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상품의 증감액을 또 차감해 줘도 결국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재고 자산이 작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또 좀 드뭅니다. 이렇게 왜 못 맞힐까 금액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이 1억 8,500만 원 나갔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그런데 재고가 2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버렸거든요. 6,300만 원이 어디서 그냥 공짜로 생겼다. 이게 보통은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았던 것을 환입을 잡는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뭐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도 추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 저건 뜻밖의 이렇게 그 상품 유통업을 하는 그 업체로서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러 이런 거를 부직하게 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금액이 워낙 이 재고 자산이 이 재고액이 작은 건데 거기에서 뭘 조정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맞출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57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그 조금 가격이 이 금액이 내려갔어요. 직원 수는 그 대신 이제 그 26명이 증가했는데 3분기까지 이 평균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3.5%. 연간 8,440만 원 예상이 되는데 전년보다 내려갔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7.2%고 운영 대비 비율이 0.6% 증가를 상승을 한 거고요. 지급 수수료는 계량기 관리비라는 게 이제 특별히 그 이제 검침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관리비가 0.7%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내려가고 검침 계량기 관리비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러면은 왜 이럴까 생각을 한번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인플레 시대에 왜 이렇게 내려갈까 하는데 이거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저도 요즘은 검침원이 좀 안 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얼마 썼니라고 물어봐요. 계량 검침값을 좀 알려달라. 이래 가지고 이 검침원이 안 오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제가 봐가지고 그 메시지로 입력을 해서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건비가 좀 줄지 않았냐. 그 예를 들어 수당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현실적으로 맞는 추정일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그 인건비가 그 조금 내려간 거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4분기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3조 2천억 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조 2,500원에 아니 3조 2,500억 원이 된다면은 한 85,864원. 그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보다도 조금 좀 적으니까 3% 정도 매출액을 더 올려보자. 또 동절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거 그냥 단순 그 증가를 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동절기에 많이 쓰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3%더 쓴다 그런다면은 한 그 973억 정도 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재고를 제조업체는 감소한다. 이 뭐 동일한 알고리즘표에 얘기를 했지만은 더 줄여본다고 한다면은 한 8만 5천 원 정도, 아니 855억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재고 증감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가 회계는. 근데 스루풋 회계 쪽으로 예상을 하면은 유사하게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매출액은 3조 2,500억 정도 되면은 한 8만 860억 정도 남는데 요거를 그 제거 회전율을 이게 스루풋율은 11.6%니까 이거는 뭐 그 변동은 없고요. 마진율을 뭐 결정한 거니까 한 10% 정도 마진을 받고서 남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3,300 회전을 한다. 1% 정도만 충분하는 거예요. 3,300 회전이라는 게. 그러면은 한 3조 3천억 원 할 거고, 그냥 일반적인 그 회전율로 그냥 간다면 3조 2,500억 원 하니까, 근데 이 재고를 감소시켰을 경우에, 매입 가격을 줄였을 경우에는 이익이 오히려 역으로 더 난다. 이런 또 이 알고리즘 상의 그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알고리즘이 뭐 똑같이 다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가공비라든지 판매 관리비라든지
또 이 회사가 자기 제품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변화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범위가 한 179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영업이익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연초에 98,800원이었는데 이게 375,000원으로 그 급격히 그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지금까지 쭉 분석해 보면은 도저히 그 경영성과로는 올라갈 그런 경영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들 쓰는들 그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이 뭔가 그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여기 그 잘못 그 배를 탔다가 폭포에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이만덕 씨, 이은백 씨, 유상덕 씨라는 분이 골고루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유로버트 영욱이라는 분도 좀 뭐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그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외국인이 14.1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천리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